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985명으로 다시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망자는 17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 증가세도 여전한 가운데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이 꾸준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9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9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이 더 늘어 이제 3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17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955명 가운데 서울이 31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수도권이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선 충북과 경북, 부산에서 50명 안팎씩 발생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다 보니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열흘 넘게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더 늘진 않지만 지난 1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유행이 금방 꺾이지 않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열흘째 하루 2자릿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1차 유행 시기에 많을 때도 한 자릿수였던 것과 비교하면 3차 유행의 피해가 그만큼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의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청주 요양원과 관련해 어제 0시 기준 모두 79명이 확진됐고요. 괴산병원에서 시작한 감염은 음성과 진천의 병원까지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2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요양시설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생명을 보호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에 꼼꼼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개인 위생과 환기 소독을 특히 철저히 해야 하고요. 환자나 간병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격리시켜야 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연말 연시를 맞아 모임이나 나들이 계획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요. 그 외 지역에서도 식당에서는 5명 이상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또 스키장 등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해돋이 명소는 폐쇄될 예정이니까요. 올 연말은 아쉽더라도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그리고 파이자와 1,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얀센 백신은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백신 계획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얀센 백신 600만 명분,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 모두 1,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은 접종 시기도 예고했습니다.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분이 더 많은 총 600만 명분을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000만 명분을 계약했는데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의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기 위해 별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백신을 들여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실제로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구매의 법적인 권한은 질병관리청에 있지만 백신은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1,000만 명분을 제외하고 제약사와의 계약으로 3,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314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이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성탄 미사와 예배 등 모든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만 허용됩니다. 지금 명동성당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 예년 이맘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달라진 풍경 한두 곳이 아닙니다만 이곳 명동이 대표적인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절 전날인 오늘 선물을 사거나 지인들과 335 모임을 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을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거리가 썰렁한 모습입니다. 수도권에선 어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고요. 수도권 외 지역은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강력 권고됐는데 아무래도 이 영향이 커 보입니다. 전국 특별 방역 조치에 따라 종교 행사도 비대면만 허용되는데요. 명동 성당에선 오늘 밤 성탄 대축일 미사가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집전됩니다. 신자들은 성당에선 미사를 드릴 수 없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실시간 미사 생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연일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314명 늘었습니다. 376명이었던 어제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9일째 3,400명대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만 82명이 확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2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에서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47명이 됐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상황을 보면 구로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9명 늘었고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금천구에 있는 교회와 노원구 병원 관련 확진자도 각각 3명 추가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콜센터와 재활시설 2곳을 시작으로 오늘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요. 서울 메트로 9호선 차고지에서도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일주일 넘게 신규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자 급증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감염고리를 끊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경기도는 보름 넘게 연일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는 이틀 연속 11명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민아 기자, 오늘은 확진자가 주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네, 경기도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85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8명을 제외한 277명, 지역사회 감염이고요.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천 요양병원과 관련해 어제 하루 2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고향의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과 관련해 각각 2명과 4명이 더 감염됐고요. 파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하루 사이 15명이 확진됐고 광주에 있는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는 1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아닌 소규모 일상 감염도 절반이 넘는 156명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70명입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더 늘어 이틀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숨진 경우가 3명이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가 8명입니다. 도내 중증 전담병상은 10개가 더 늘어 59개가 됐지만 단 1개만이 남아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번 주 음압시설을 갖추고 수액 공급과 응급 대처 등의 의료 수준을 강화한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 수준으로 일정 수준의 의료적 기능이 가능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코로나19 위기 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91명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이 조금씩 확보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등은 취소가 강력히 권고되는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의 보도로 들으시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어제 하루 11만 건이 넘는 대규모 검사가 진행됐는데 확진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증가세가 계속돼 열흘 전보다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91명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74개, 수도권엔 24개를 확충했고 감염병 전담 병상은 1,506개, 수도권엔 362개가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5,670개 병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이 조금씩 확보되어 가곤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에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국 식당에선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은 취소가 강력 권고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제부터 시작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 같은 사적 모임이 금지 대상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 스키장과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이 금지되고 해맞이, 해넘이 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 두 번째와 관련하여 1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인천 남동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12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충북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 검사 및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5명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8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담당하는 방어요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소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근무 방어요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월 22일 최초 확진자 발생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추가 확진자를 확인하여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송 대기 중에 있습니다. 사조 방어요원 등 근무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외 발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의 환자 발생률을 보입니다. 현재 의료 인프라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다수 국가들처럼 의료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지금의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하는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방역 공무원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일 1000명 수준의 신규 환자 발생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으로서는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의 생존성이 높아지는 겨울입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잦은 시기적 특성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모든 것을 지탱해야 하는 일선의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 역학조사관의 과로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그간 우리나라의 방역을 지탱해준 핵심인 분들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방역 전략인 검사, 추적, 관리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과 국민 참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질병의 역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기본에 충실한 교과서적인 대응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그리고 대규모의 대응 전략으로 유행에 맞서고자 합니다. 보다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더 많은 검사를 통해 유행을 차단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의료진과 추운 날씨에도 선별 진료소를 지키고 계신 분들, 환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 공무원과 역학조사관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울러 내일 성탄절을 맞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특별하고 축복받은 날임을 잘 알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그동안 교계와 신도들께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수고와 또 이웃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그동안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최근 연말 종교 모임으로 또다시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종교 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공통이며 소수의 신도만 모여서 하는 종교 행사도 안 되며 종교시설 주간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선적으로 신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 종교인들이 많이 헌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원래의 선한 목적과는 달리 이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분들 그리고 신도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추적조사로 환자를 찾고 의료 대응 역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 대기자 1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함께 입소한 1,600명 가운데 800명이 이 확진자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입영 대기자는 11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입소해 훈련을 받기 전 2주간 대기 중이었습니다. 함께 입소한 입영 대기자는 모두 1,600명으로 2개의 생활관에 나눠 배치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이 가운데 한계동 생활관으로 800명이 한꺼번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측은 입소 당시 신체 검사와 함께 진행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소 측은 또 생활관별 동일 집단 격리를 해 먼저 입소한 입영장병과 훈련병들은 접촉하진 않았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은 해당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해 군인, 군무원 등의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확진된 11명을 조만간 귀가 조치하고 일주일 후 2차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충남 서천에서는 앞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전북 익산 거주자가 확진됐는데 오늘 동료 기사 4명과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버스 회사를 폐쇄하고 직원 모두 밀접 접촉자로 분류한 뒤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전에서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마스크 생산업체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40대 지인이 확진되는 등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4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경북 지역 확진자가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희정 기자, 이 교회 집단 감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경북 신규 확진자는 50명입니다.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2배가 됐는데요. 구미 송정교회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선 앞서 8명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어제 26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인이 4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경주에선 성광교회 관련 3명, 안동에선 옥동교회 관련 2명 등 교회발 감염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구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신규 확진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26명입니다. 대구 경북의 광진 중앙교회 누적 확진자 48명, 영신교회 89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 확진에 병상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대구 병상 가동률은 63%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2일 가동률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열흘 안에 7곳 경대병원에 병상 202개를 추가 확보하고 더 부족하면 대구 의료원 환자를 전원시킬 계획입니다. 경북의 병상 가동률은 대구보다 높은 72.5%인데요. 연말까지 12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합니다. 이와 함께 대구 지역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 첫날인 어제 시민 230여 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대구시는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해 다음 달 3일까지로 예정된 운영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제주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보육원생과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익환 기자, 이 학원 집단 감염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그제 제주 시내에 있는 대성학원의 한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 7명이 밤사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 확진자 7명 가운데 5명은 확진된 강사의 밀접 접촉자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 2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확진 판정이 나온 건데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제주시 대성학원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당 학원 전체 수강생에 대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 시내에 위치한 홍익보육원에서도 원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학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보고 홍익보육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할 계획입니다. 제주 시내에 위치한 아라초등학교 급식 종사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제주시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제주 30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학교를 임시 폐쇄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제주 지역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을 하도록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임시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네,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 법원의 두 번째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 타당성까지 폭넓은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2차 신문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네, 오늘 2차 신문은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금 뒤인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그제 1차 신문 이후 이틀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양측이 다시 맞붙는 건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합니다. 오늘 신문에선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이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심리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의서에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의 구성의 적법성, 또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제기된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의 쟁점까지 폭넓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문 이후 재판부가 오늘 중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2차 신문인 만큼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재판부의 결정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살펴보려는 내용이 이 직무배제 사건 때보다 많은 데다 윤 총장과 법무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 만큼 추가로 신문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취소되는 셈이어서 이 재판부도 기록 검토와 심리 등에 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징계 취소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월 중순까지는 정직 상태에서 소송에 임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밤새 기온이 더 내려가 성탄절인 내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오늘 밤부터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엔 1에서 3cm, 경남 지역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충청과 경북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그 밖에 충북과 영남 지역도 오후엔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밤부터 서쪽 지역에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영남과 영동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가 10도, 부산이 1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새밑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다소 낯선 분위기지만 안전하고 뜻깊은 성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